오늘 전체적인 코스는 동네를 출발해서 화명동 그리고 북구 다시 경성대로 이어지는 코스로 1인칭 운전 시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는 중앙에 있는 중앙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선에서만 침범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골목길을 운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차와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발을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우회전은 끝에서 끝으로,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차를 추월을 해볼게요. 시내 구간에서 추월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차 끝을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 차가 점점 멀어질 때 차선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너고 나시면은 출발을 합니다. 지금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토 홀드 기능이 이렇게 시내 구간 운전을 할 때는 편합니다.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오토 홀드 버튼이 이제 초록불이 되어 있는데 끄게 되면은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D 드라이브를 놓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 앞으로 가는데 이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면은 흰색 불이죠. 멈추게 되면은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돼요. 이게 이제 자동차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인데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 기능이 엄청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단점이 뭐냐면은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진 주차를 할 때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오토홀드가 이제 켜져 있으면은 오토홀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제 해제를 시키는 건데 주차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는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켜놓고 다니시고 주차를 할 때는 꺼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이 기능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꼭 추천해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좌회전, 여기 직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맨 왼쪽 차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맨 왼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는 1, 2차로는 모두 좌회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유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한 번에 돌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좀 큰 차량들은 여기서 돌다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유턴을 할 때에는 3차선 넘어가야 되는 차선이 3차선 이상일 때만 항상 한 번에 돌아갈 수 있고 2차선일 때에는 한 번에 유턴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항상 후진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항상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제가 좌회전을 알려드릴 때 처음에는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차선을 보고 따라가다가 핸들을 돌리잖아요. 돌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갈 도로 1차로를 미리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차선만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는 운전자의 시선이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밑에 유도차선을 보고 유도차선이 꺾이는 지점에 올 때 이제 1차로를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처음에는 밑에 바닥에 차선을 보고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도로 1차로를 미리 시선을 멀리 보라고 하잖아요. 던져 놓아야 합니다. 이곳은 낮 시간에도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동네 대동병원 앞을 지나고 있는데, 6월 13일 날 저희 대동병원 맞은편에 인산주겸이라는 건물 3층에 굿드라이버 3호점이 오픈을 하니까 근처 계시는 분들은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6월 13일 날 오픈을 합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빠른 대로 편집을 한번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전철역 앞이 조금 도로가 좀 약간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들이 오히려 돌아서 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맨 왼쪽에 있었던 1, 2차로는 모두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자, 지금 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미리 버스 전용 차로가 아직까지 파란색인데 진화했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앞에 가면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흰색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지금 저는 2차로로 와야 하는데 동네에서 이제 만덕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은 여기 2차로와 3차로가 합류 구간이다 보니까 항상 차가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는. 그러면은 저처럼 지금처럼 2차로를 오시다가 1차로를 주행을 하는 게 좋아요. 1차로를 주행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신호와, 지금 제가 첫 번째 신호에 멈췄거든요. 두 번째 신호 이 사이에서 차선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두 번째 신호를 건너뛰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막히거든요. 특히 출근 시간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2차로로 주행을 하셔도 돼요. 1차로에 있는 차들이, 여기는 사직 야구장,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2차로와 3차로가 만덕 터널을 향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이제 여기 미남 교차로를 오게 되면은 차선이 넓어지거든요. 만덕 터널을 지나실 거면은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주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는 주말이 되면은 경찰분들이 항상 상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타이밍에 지나가게 되면은 단속 대상입니다. 여기는 예전 캣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말에 넓은 교차로에 경찰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꼭 잡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넓은 교차로는. 지금 목적지는 동네를 출발해서 화명동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내비는 켜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차가 출발하면 우리도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오르막길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평지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아서 속도를 미리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평지에서 이미 가속 페달을 살짝 밟게 되면은
가속 구간,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생각보다 많이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평지에서 미리 속도를 올려주고 그 속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연비에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토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은, 진입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레이 차량,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다 라이트를 켰죠. 네. 다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차는, 지금 흰색 벤츠 차량 앞에 있는 차는 그랜저 HG인데, 네, 라이트를 안 켜셨어요. 자, 한번 꺼볼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 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라이트로 해놓고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랜저 HG는 오토라이트가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 운전자분들 차를 타보면은 오토라이트가 있는데에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안 쓰냐 하면은 차를 내렸는데, 시동을 껐는데 라이트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방전이 된다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해놓고 다니시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통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은,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하는 순간부터 보통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웰컴 라이트인가 뭐 그런 기능이에요. 우리가 멀리서 내 차가 어디 있지 하고 이제 문 여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네, 웰컴 뭐 그런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 오토 라이트가 있는 차량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아마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동으로 해놓지 마시고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으시면은, 네, 그 기능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자, 나눠지죠. 남해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차선을 한번 더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가속을 살짝 저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이 조금 다가오는 속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자, 택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게 차선 넘어오는 그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방금 같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넘어오는 속도가 빨랐고 각도가 좀 급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한 번에 두 차선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뭐 깜빡이 안 넣는 거는, 네, 뭐 부산에서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별로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차 출발하면 우리도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화명동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3차로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경하지 않고 조금 내려가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로이고, 핑크색이 화명동 쪽으로 가는 차로가 될 겁니다. 한번 변경을 할게요. 자, 이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은 항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50km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줘야 하고, 자, 50km 구간이라고 50km로 꼭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60km 언저리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50km 넘어가도 돼요. 60km만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밑에 가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자, 미리 여기서 저는 차선을 변경을 할게요. 왜 제가 여기로 들어왔냐 하면은, 좌회전을 하자마자 다시 우회전을 해야 해요.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1차로에 있게 되면은 한 번에 두 번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미리 바꿨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빠지는 도로인데 결국은 만나게 돼요. 뭐 이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큰 길로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저기가 차가 항상 막히더라고요. 그냥 큰 길로 와도 되겠네요. 여기는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 같아요. 이제 50km 구간입니다. 저처럼 좁은 길로 가는 걸 조금 싫다 하시면은 큰 길로 가셔도 됩니다. 보통 내비를 찍으면은 이 길로 안내하긴 하는데 화명동을 간다라고 하시면은 큰 도로로 가다가 큰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도로와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방지턱 떼고, 그렇게 방지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를 많이 안 줄였습니다. 보통 방지턱 지날 때 저희가 30km 이하로 지나가라고 하거든요. 방지턱도 높이가 다 달라요. 와우. 뭐가 떨어져 있네요. 자, 차선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빠르겠네요. 도시고속도로 타고 이제 화명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는 우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회전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저는 차선을 미리 변경을 할게요. 지금 1, 2, 3차로잖아요. 1차로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 도시고속도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올릴 수 있는 도로가 나오거든요. 보면 직진 차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100m 앞에서 좌회전, 창원, 양산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좌회전 신호 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안 올 때 언제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적색 불만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50km라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네 30km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저는 화명동을 가려면은 여기서 우측도로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깜빡 하는 거는 사실은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하고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숄더 체크를 하고 가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시내 구간에서는 항상 중간으로 달리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왜? 맨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제 뭐 나오는 차들과 그리고 버스나 뭐 이런 정류장이랑 겹치게 되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가 화명동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유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2차로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신호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유턴을 많이 못해요. 자, 여기는 상시 유턴입니다. 상시 유턴이네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일방 동행. 자, 여기까지가 화명동, 동네에서 화명동까지 오는 코스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